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약화로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이틀째 하락세 이어가 193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액 200조 원, 영업이익 30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세계 경제 불안과 격화되는 시장 경제 속에 불리한 환율과 일회성 비용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줄고 매출 성장세도 둔화돼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18.2% 감소한 8조 3,11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양적, 질적 성장과 함께 판매 관리비를 줄이는 노력을 벌였지만 원화 절상에 따른 매출 원가율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보다 9.8% 감소한 3조 1,77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등 해외 저가 수주 공사로 인한 건설자들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날 대림산업은 작년 4분기에 해외 사업장 추가 비용 발생으로 무려 3,19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림산업의 어닝쇼크 충격으로 인해 금일 건설주들의 주가가 줄줄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바깥 사정은 우려만 가득하고 국내 사정조차 썩 좋지 않습니다. 국내외 경제를 둘러싸고 높아진 불안감과 함께 오늘 국내 시장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양대 증시 맥을 놓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현 지수 흐름 어떤지 살펴보고 오죠. 코스피 오늘 전일장 중국발 악재와 더불어 미 증시 부진에 따른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940포인트에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세가 거세지자 낙폭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2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요. 1930포인트마저 이탈한 채 192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낙폭이 큰 이유는 기관 때문입니다.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에서 무려 1,500억이 넘는 매도 물량을 출하해냈는데요. 기관이 1,800억 원, 외국인도 동반 8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회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 2,000억 원 넘는 매물을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보죠. 오늘 522포인트에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 이어가나 싶었는데요. 또다시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어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520선 이탈한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3.92포인트 빠지면서 5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0거래 연속 순매수 기조 이어나가고 있지만 기관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31억 원 매수 후 장 초반에 매도 나타냈던 개인도 매수 쪽으로 돌려줬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이 너무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네요. 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회함으로써 지수를 방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1,070원대 후반대에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1,080원대를 노려볼만 합니다.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화 강세가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2원 80전 오른 1,076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장 이슈 점검과 함께 마감 전략도 꼼꼼히 세워봐야겠죠. 오늘은 S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1930선마저 이탈한 모습인데요. 20선마저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1월 10일에 금요일, 그날도 금요일이었죠. 저점을 기록했었던 게 1931.16포인트인데요. 이미 장중에 저점은 깼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날의 종가가 또 종가상의 저점이었는데 1938.54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종가까지 그거를 돌려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오늘 올 한 해 장중에도 저점, 종가까지 또 저점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1930에서 70포인트대 조정, 이 박스권을 계속 움직였었는데 여기 하향 이탈하면서 N자형 하락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1920선이 아니라 1900포인트 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점, 결국 투자 심리가 다음 주에는 더 불안하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지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이제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존의 포지션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매수 시점을 가늠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다음 주 FOMC 회의 일정이 있고요. 또 그거 지나면서 구정 연휴 이후에는 옵션 만기 영향권으로 진입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부담이 되는 시기다. 이 점을 감안해서 투자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20선까지 내줬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900포인트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오늘장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의 모습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특히나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참 문제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 하락률 상위 보면 운수장비, 건설, 화학 아주 중요한 업종들이죠. 근데 다 내림폭이 큰 것도 또 공통점입니다. 다 어닝 관련해서 악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자동차나 뭐 대림산업, LG생활건강 다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이 건설업종 자체 흐름 이렇게 놓고 보면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 뭐 따질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닝 쇼크 다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건설업종에서 탑픽으로 선호됐었던 대림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그 충격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건설업종의 키포인트가 국내 부동산 경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죠. 해외 사업 부문의 이제 호황과 부진이 계속 사이클 흐름상으로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그게 2014년에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그 전망이 있었던 것이죠. 2010년에서 11년에 수주한 잔고가 수익성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어 왔었는데 2013년 말경에 한 8, 90%가 이게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왔었고 올 초에 상당 부분 이 준공이 되면서 대부분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향후에는 이제 신규 수주하고 더불어서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좀 좋게 전망이 되어 왔었던 게 건설업종이죠. 근데 생각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좀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최근에 이런 대림산업 말고 그동안에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그런 건설업종들이 좀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시키면서 2015년에 반전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오늘 대림선업 말고도 다른 건설주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타 건설주, 좀 실적이 부진했던 건설주들 주가를 작년 말 대비로 따져보면 30% 반등을 했었는데 아직도 고가 대비는 4분의 1 정도의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반등할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한 30% 반등을 했다는 점, 이 점을 놓고 본다면 좀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여기서 하나 좀 살짝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연초 장세가 중소형주하고 또 낙폭과대 성격의 종목들이 반등과 좀 이렇게 연결되는 순환매가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낙폭과대 성격의 경우는 그냥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온 경우는 반등 이후에 또 이렇게 폭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연초에 중소형주 장세하고 낙폭과대 순환매 성격의 경우 이제부터는 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그리고 건설 업종까지 실적 부진으로 나오긴 했지만 예상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과 함께 김영진 대표 포트까지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 시즌의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예전에 유통업종으로 표시했었던 실적 호전주하고 중소형주 한 절반 정도는 현금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의 차별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중소형주 장세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통 10%로 줄어들었고 현금이 한 50%로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실적이 좋건 안 좋건 실적을 발표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부터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시기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 한번 겪은 다음에요. 그건 다음에 실적 호전주의 매수 기회를 보고 그 비중 한 20-30% 다시 늘리는 그런 기회를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이 기업을 소개합니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찾아서 오늘 발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정동훈 멘토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이 대구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인 서한 만나봤고요. 이번 주 이 기업을 소개해야 합니다는 어떤 기업 다녀오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알기 때문에 네. 기업 소개는 생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기료 인상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2013년도 국내 전기료 인상 종합해 보면 9.4% 조금은 공격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수 기업 그리고 공기업을 살리겠다 이러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국전력 조금 공격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전기료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한국전력 실적 개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 크게 Q, P 그리고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역시나 Q 수량 부분에서 한국전력은 뭐 제한돼 있다,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기료 인상 9.4%를 단행했기 때문에 P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전력 같은 기업은 역시나 가격에 굉장히 실적이 민감하기 때문에 2013년도 9.4%의 전기료 인상은 굉장한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원전 비중의 증가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발전 중에서 발전 단가가 제일 싼 게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원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1년까지 전체 발전 중에서 원전 비중이 한 27%까지 축소가 됐었습니다. 네. 이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30%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비중의 증가는 비용의 감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C 부분에서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역시나 실적 개선세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인가 4년간 지속적인 적자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년 만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전력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양호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전차군단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외면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적 매력도를 봤을 때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싼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비중을 크게 기관과 외국인이 담을 것으로는 성장성이 조금은 둔화되었기 때문에 큰 비중을 담지 않고 적은 비중으로 가져간다 치면 역시나 그 자금이 다른 기업으로 굉장히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유입되는 자금 중에 한 종목이 역시나 한국전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전망이 드리면서 한국전력은 2015년도 내년도에도 실적 개선세가 올해보다 더 가파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014년도 올해 한 해 동안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기업 한국전력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현 정부의 이런 핵심 정책이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서도 앞으로의 정책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 주가에서보다 좀 더 랠리가 이어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더해지는데, 오늘 1%대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실적 점검과 함께 가격 체크까지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적게는 3조 원, 그리고 높게는 5조 원까지 조금 확대가 레인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전력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3조 9천억 원 정도면 좀 리즈너블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규모 흑자 전환이 올해 예상된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역시나 한국전력 지금은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주가 차트를 보시면 사실상 12월 동안 이제 2달간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 한 27,000원, 28,000원 부근이 PBR 저점 부근이었습니다. PBR로 따지면 한 0.3배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데 네. PBR 0.3배 수준이면 역사적 저점 부근입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개선되는 영업이익 그리고 실적 그리고 이거와 맞물리면서 역시나 PBR 0.3배 바닥을 다졌다는 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급하게 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내년에는 그 이익이 더 확대된다. 그렇게 보자면 역사적 PBR 고점까지는 조금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 PBR 고점은 0.6배 수준입니다. 주가로 말씀드리면 한 52,300원 부근이 되는 그런 주가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현재는 34,000원대로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네.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에 가면 역시나 단기 저항권에 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1차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44,000원에서 45,000원까지는 올해 안에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흑자 전환이 확실하다라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전력 1차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지만 4만 5천 원까지도 무난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기업을 소개합니다. 한국전력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2시 20분에 만나는 나무는 멘토의 Y 시간입니다. 자, 오늘 Y 계속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모 기업이요, 주가가 다소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름하여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5%대 5,500원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이유가 왜 있나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일단 삼성 SDI의 실적이 4분기 안 좋을 거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요, 그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매도를 좀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4분기 실적 살짝 짚어보면은요, 일단 매출액이 14% 감소됐습니다. 또한 영업이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555억 손실이 발생했고요. 단기 순손실이요, 1,900억으로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파나,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향후 전망도 같이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요. 우선 수급에서 보니까요, 아침에는요, 발표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소폭 매수를 보이고 있었고요. 기관에서도 투심권만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발표 난 이후에요, 외국인들이 급격히 매도로 바뀌면서 외국인, 기관 모두 동반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SDI가 지난 이제 10월달 20만원에서부터 떨어지는 동안에요.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했어요. 상당 부분 많이 매집을 한 모습이었고요. 현 시점까지도 크게 연기금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9월달까지 강력하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 물론 연기금도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동반적으로 매수를 한 이후에 최근까지는요 크게 많이 물량을 내놓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매도는 보였지만 소폭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그간에 매수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느냐 아니면 오늘 저가가 곧 이 주식의 대바닥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여튼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주가의 하락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그간 20만원부터 떨어져 내려갔던 부분이 실적에 대해서 우려 부분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최종 반영이 오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가 거의 저는요 주가의 바닥권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나. 15만원 이탈한 순간이면 거의 대부분은 반영이 되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그렇지만 현 시점은 굉장히 많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2020년까지요, 이 2차 전지 시장은요,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보일 것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2차 전지 시장의 이 연평균 19%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큰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의 속도라면 삼성 SDI가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2차 전지가 과거 이제 리튬 이온에서 새로운 소재 그리고 새로운 압축에 대한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소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1위, 그리고 LG화학이 2위, 그리고 3등이 파나소닉.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삼각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튼 이 시장 자체에서는 기술 경쟁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누가 어느 기술을 먼저 선점을 하느냐. 그리고요, 기술이 굉장히 앞서 나가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오는 것은 뭐냐? 표준화예요.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과거 누가 보여줬나? 소니가 보여줬거든요. 소니가 기술에 자기들만의 표준화를 했던 거죠. 애플도 과거에 마찬가지고, 지금도 지금 애플은 굉장히 좀 폐쇄적인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은 분명히 리스크는 커지는 부분인데, 여튼 삼성 SDI와 관련된 2차 전지 시장은요, 계속해서 기술 경쟁과 그리고 표준화의 전쟁은 올해도 될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정말 실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제일 큰 중요한 포인트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앞으로의 전망은요. 일단요. 두들겨 맞을 만큼은 맞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14년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실적의 회복과 그리고 향후 기대감, 향후 성장감들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첫 번째, 중국에 드디어 2차 전지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자, 중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성장률도 가장 큰 상황인데, 중국에서는요, 벌써 2020년까지요, 전기차를 500만 대 공급을 하겠다는 쪽에 벌써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전기차 시장. 또요, 우리가 자꾸 전기차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요, 전기차 플러스 여러 가지 알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그리고 전기 자전거, 다양하게 쓰이는 부분이 중국의 많은 인구들과 그 속에서 충분히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뭐냐면 기대치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분에서는 지금 BMW i3에서 지금 장착이 되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고요. 폭스바겐이나 페라리에서도요, 이 전기차 생산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SDI 측하고의 관계도 지금 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새로운 이제 수요자를 찾아서 간다면 또한 이 부분에도요 굉장히 좀 성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은 이 원형전지 있죠, 동그란 거. 원형전지랑 소형전지, 즉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올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나 그리고 다른 이제 우리 IT 기업들 보면 스마트 기기가 이제는 단가보다는요, 양으로 간다고 그랬죠. 양으로 가는 시대라면 여기에 삼성 SDI 배터리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소형
이 다양한 디바이스 때문에 이 소형 전지 시장에서도요, 실적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물량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포인트이기도 하고 올 한 해 전망을 좀 밝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을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이 차트를 보시면 영업이익 매출액 보시면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일 끝단에 있는 것보다 방금 실적 발표됐으니까 한 단계 더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1분기에는 과연 4분기에 어떤 매출액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는 매출액이 증가된다면 1분기 터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변수는요, 아무래도 2분기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은 어느 정도 선반영됐긴 하지만 일단 실적 터닝 포인트 지점은요, 1분기보다는 2분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해 드리면은요, 자, 밸류밴드 차트인데요. 현 그림상에서 지금 아직까지 오늘 단가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오늘 단가가 들어가면 주가가 어느 선까지 와 있냐면 지금 파란 선까지 딱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파란 선이 물린 가격이 얼마냐? 14만 한 8,000원에서 7,000원 사이거든요. 그러면 저 주가 밸류 밴드 차트에서의 파란색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매수 진입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 가치만을 제외하고 현재의 밸류에이션 상태만 보더라도 14만 8천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일단 매수의 타이밍이 드디어 도래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이요, 14만원대 되는데, 즉 14만원을 하회할 가능성은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4만원 8천원에서 14만원 이 구간은요 분명히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 자리가 된다. 나는 극단적으로 싼 가격을 기다려서 2분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1분기에는 아예 놀아버리고 2분기에 나는 또는 그 안에 가장 안전한 매수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4만원을 공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전망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니다, 1분기 정도에도 턴이 될 수 있다면 지금 가격도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면 틀림이 없다. 저는요, 그래서 14만원 이하에는 완벽하게 안전한 매수 가격으로 제가 설정해 드리고요. 분명한 사실은 충분히 지금 가격부터 매수해 나가는 것은요,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럼 삼성 SDI를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매수의 포인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유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기간을 길게 보고 사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14만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터닝 포인트가 나온 지점에 그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고요. 아니면 충분히 나는 적정한 가격이라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가격부터 모아 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 부진한 실적 나타났지만은요, 기대치와 성장감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장 마칠 때까지 오늘 시장도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힘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기관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연기금에서 무려 1,500억 원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양대 지수 힘을 못 준 채 코스피 1920대 후반에서 그리고 코스닥도 520선 이탈한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 동향까지 함께 체크해보죠. 선물왕주쌤 김도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에 매수를 하던 외국인 매수 규모 점차 축소해 나가면서 매도 전환했습니다. 매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시장 하방으로 열리고 있네요.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오늘 일단 어제 여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겠고요. 동아시아 증시가 다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박자가 좀 다 안 맞는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수급 따로 움직이고 기술적 분석 따로 움직이고 프로그램 추이 따로 움직이고요. 또 시장은 오후에 들어오면서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 파생시장 쪽, 지수 쪽이 같이 동반해서 내려왔다라는 정도가 좀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선 전일 하락 수급이 동일시됐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계의 매수 잡혀있는 건데요. 그것이 지속되면서 시장이 하락 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앞에서 연기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먼저 돌았던 내용은 연기금이 오늘 자금을 집행한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방어를 할 거다. 그 이유는 1930포인트가 최근 단기 저점 형성 바닥권이었거든요. 방어를 해야겠다. 그 얘기가 돌면서 기관계 쪽인 금융투자와 투신 쪽이 매도 우위 쪽이었던 것이 매수로 스위칭해서 들어왔었는데요. 방어는커녕 역시 이번 주 외국인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계속 눌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옵션 시장 쪽, 콜옵션 쪽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풋옵션 쪽의 거래가 좀 더 한산해지는데, 더 활발해지는데요. 외국인들 지금 매수 들어오는 쪽도 특징적으로 분명히 있겠지만 이 콜옵션 쪽 추이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어제와 좀 사뭇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어제는 선물 시장만 가지고 하락 배틀이 나왔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옵션 시장 쪽을 놓고 보면 포지션 변경들이 지금 빠르게 많은 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추이 죄송합니다. 다음 주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저희는 계속 관망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입니다. 맥점 자리에 매도 쳐야 될 자리와 며칠 자리가 분명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계속 올스톱을 시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제 가이던스대로 나왔고요. 기아차 발표 빨리 했고요. 현대차 어제 발표하고 나서 일단 전차 부대 부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불확실성 해소보다는 다른 쪽에 지금 불안 요소가 대외적으로 걸려 있는데 왜 제가 오늘 관망을 계속 일관하고 있냐면 지금 오후장에 마지막 또 도깨비 장세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보시면요. 그게 지금 대변하는데요. 차익 쪽에서는 베이시스를 통해서 압박카드로 매도가 하지만 베이시스가 1점대를 넘어가니까 차익 매도가 많이 출회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비차익 쪽에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죠. 바스켓 쪽으로 지금 동반해서 저가 매수로 좀 잡는 정도 파악이 되고 있겠고요. 그 관점에서 프로그램 쪽하고 대변했을 때 수급 자체의 특징적으로 보면 기관계 쪽에서 분명히 방어는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되게 중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까지 외국인 매도 강도 확인하는데요. 이 외국인 매도 강도 축소 나오면 지금 2,150억대 정도 잡아놓고 지금 1,700억대까지 줄였거든요. 요거 급작스럽게 줄이게 되면 위로 갑자기 확 튀어서 올라갑니다. 낙폭 축소해서. 그거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측 자체를 못하는데 아침에 황금 라인 이탈 나오면서 매도 쪽이 일관이 됐고요. 요게 황금 라인 여기서도 올라타지 못하면서 매도가 일관이 됐는데 자 여기선 지금 들어올려 신호등에서 들어올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수급 따라가야 되는데 수급도 지금은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관점 기술적 분석이 먹히다가 다시 기술적 분석이 안 먹히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5장 황금 라인 같은 경우 252.30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 올라타서 가면 매수로 그냥
매매를 트레이딩으로 좀 짧게 보시면서 외국인 수급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기관이나 개인들 분석까지 다 하시다가는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관망으로 넘어가셨다가 다음 주 월화수 아마 수요일 날은 되게 한산할 거고요. 월화에서는 분명히 뭔가를 요동을 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30을 황금라인 기준으로 해서 올라탈까 말까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확정치가 나와서 올라탄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매매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좋겠고,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여기서 올라타야지만 매수고, 여기에서 이탈 나오면서 저항 걸리면 매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변곡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변곡 구간에 딱 정확히 들어와 있는 시점이겠고요. 예를 들자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매수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은 못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내지 않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매매를 오늘 안 하고 거의 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정확하게 좀 변곡점 황금 라인 좀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 외국인들 매도 강도 1000원까지 축소 나오면 이거 급반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강도 막바지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황금 라인 걸쳐 있습니다. 252.30 제시해 주셨는데요. 올라타면 매수고요. 이탈하면 역시 매도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준 멘토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931포인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종목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가져가야 되나요?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악재 뭐가 있습니까? 어제도 지수를 끌어내린 악재. 중국 쪽에서의 지표, PMI 지수가 예상치와 완전 다른 50 아래를 내려가 버렸죠. 자,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나온 지표들 역시나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이지 않았다는,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쪽에서만 포인트가 잡히지만 지금 중국의 상해 지수도 여러분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반등 쪽으로 고개를 틀었다는 거, 그 포인트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코스피 지수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조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지금 코스피가 1931.82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93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요. PBR 지수가 1배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장 맨날 지수 빠질 때마다 증권사에서 떠들어버리는, 이거 그냥 맨날 얘기하는 뉴스거리가 PBR 1배니까 사라. 그러다가 지수가 조금 약간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을 쫙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는 항상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항상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면 잠깐 쉬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의 빠지는 포인트는 연기금에서 조금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연기금에서요, 좀 자금을 조금 빼고 있어요. 코스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털어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을 빼주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잠깐 단기적인 부분을 판단이 안 되는 게 다시 2월 초에 자금 집행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지금의 오히려 이런 포인트는 매수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조금 이제 무료 방송에서 좀 이따 3시에 하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 사인을 좀 강하게 좀 드리면서 종목을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여기서도 제가 매수 사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지수에서 지금 작년 6월 같은 경우 포인트가 177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죠? 거의 바닥 라인을 주봉으로 보면은 1800 초반대 라인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시 내려온 포인트에서 1930포인트인데 어찌됐든 간에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포인트마다 PBR 1이라는 기준이 항상 들어서 얘기가 나온다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율 차트를 열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환율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얼마죠? 여러분 보이세요? 1079입니다. 1079원.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보이시죠? 어제부터. 그 다음에 N달러 얼마? 103엔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던 거, N달러가 떨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자동차주 오를 것이다. N달러가 올라가니까 자동차주가 빠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한 달째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N달러는 빠지고 있고 환율 자체는 원달러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동차 업종의 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환장하죠. 빠지고 있어요. 신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매수 대응해야겠죠, 여러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를 먼저 포착을 하고서 제가 뭐 추천드렸죠? 기아차 추천드렸습니다. 자, 기아차가 오늘 제가 오전에 추천드렸지만 손절가를 터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가도 된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지금 시장에 널려 있어요. 바닥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수하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지금은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지만 돈을 빌려서라도 자동차 같은 거는 사도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사야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증거를 드려서 환율 증거, PBR 증거 드려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다 갈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포인트는 언제가 될까요? 그러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설 이후부터 해서 크게 반등을 준다. 왜? 지금은 실적에 대한 시기니까.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주면서 종목을 상승 쪽으로 이끌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이 모양 이 꼴. 하지만 이 모양 이 꼴이 오히려 아주 좋은 기회. 그러면 테마주들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지금 매도 사인 드리고 있잖아요. 테마주들 어떻게 되고 있죠? 최근에 오늘장에서 딱 한 테마 빼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슨 테마죠? 파루가 있는 조류독감 테마입니다. 자, 이것 빼고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파루에 대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자, 지금 상패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상패의 계절이. 테라리소스가 상패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상패가 조만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파루는요, 영업 적자가 2013년까지 해서 4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영업 적자 5년 기록하면은 상패 기준입니다. 딱 잘려버려요. 파루가 2014년에 또 영업 적자를 기록한다면 상패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조류독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가 흐름이 여기서 더 이상 하락 쪽 갑자기 끝나버리고 내려가 버린다면 그땐 정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파루는 팔 수조차 없는 기회, 100원에 던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마에 대해서 항상 이맘때 실적 안 좋은 종목들 정말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가족분들은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아침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오후 3시 무료 방송 좀 이따가 찾아오시면 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시장을 어떻게 즐겨야 된다? 가진 거 팔 필요가 없다? 인버스 투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장은 레버리지 매수 타이밍. 아시겠습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타이밍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 4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문자를 딱 받아볼까요? 지금 선착순으로 딱 몇 분만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만 딱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FD가 오고 있는데요. 이미 와 있네요. 와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얘기 안 해도 보내주시죠. 2186님 그리고 8288님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186님 네 정말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 번호를 제가 이제는 정말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상담하고서 이 두 종목만 좀 할게요. 지금 문자 주셔도 제가
도움은 드립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전부 다 도움 드립니다. 아시죠? 걱정 마시고 보내줘도 돼요. 자, 두 종만 보고서요. 제가 AS, 오늘은 AS 하는 날이죠. 로마손도 정말 잘 가고 있는데요. 좀 이따 제가 봐드릴게요. 먼저 봐야 될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 CJ ENM이 왔어요. 보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이 괜찮아요. 종목이 도대체 2186이 몇 개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말 많습니다. 예전부터 CJ ENM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결론 걱정하지 마세요.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CJ ENM에서 가지고 있는 게임 뭐가 있죠? 잘 팔리고 있는 게임, 잘 되고 있는 게임, 모두의 마블과 몬스터 길들이가 있는데 그거 다음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이 지금 안 나와주고 있거든요. 시기가 모두의 마블이나 몬스터 길들이기가 요즘에 그 흐름상 한 게임의 기간 자체가 작아요. 트래픽이 확 늘었다가도 확 줄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요즘의 문제거리. 그래서 새로운 게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케이블 쪽의 매출이 좋다는 거. 자, 그렇다면 CJENM은 걱정하지 마시라. 최근 수급도 정말 퍼펙트하게 잘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러면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37,000원의 매수가 충분하게 도달 가능하다. 기간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 갈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시려면요. 3시 무료 방송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봐드릴게요. 자, 삼성물산을 좀 볼게요. 삼성물산 8288님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없네요. 매수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흐름이 아주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건설주들 다 안 좋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부터 해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정말 이제 크게 갈 수 있는 포인트인데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자,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4분기 때 좋다고 합니다. 좋아졌다고 해요. 1분기 때도 그럼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삼성물산은 안 그럴까요? 똑같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주가가 다시 상승 쪽으로의 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매수가가 얼마신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뭐 65,000원 뭐 이때 사셨다면요. 충분히 그 가격은요. 몇 개월 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실적 시즌만 끝나면 돼요. 근데 그게 얼마 남았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월화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의 실적을 거론할 수 있는 자리는 코스피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이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코스닥이 움직이는 2월 시장부터 해서 한번 코스닥 반등 재밌게 주고 나서 코스피 가는 거예요. 그 포인트. 그 포인트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 역시나 좀 자세하게 봐드리기 위해서는 오셔서 3시에 오셔서 가격 적어 주시고 그때 제가 또 한 번 더 제대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좀 할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목표 달성 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이거 정리하고 나머지 종목 AS 하겠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 제가 목표가 얼마 잡았죠? 4,900원 잡았습니다. 정말 주가 흐름 환상적으로 갔죠? 제가 보는 포인트 뭡니까? 수급밖에 안 봅니다. 자, 그렇죠? 수급이라 하나 더 보죠? 실적 보죠? 자, 근데 SK 브로드밴드가 정말 오늘 장에서도 잘 가졌어요. 잘 버텨줬어요. SK 브로드밴드가. 오늘 2.4%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도 4,900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매도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저는 매도 처리하고 AS도 이상 안 할 건데,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만약에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뭐 계속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샘플러스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그렇게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문자가 또 많이 와 있어요. M게임, NC소프트, 코디에스 등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제가 M게임만 봐드릴게요. 두 분은 제가 따로 문자를 좀 드리거나 해서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해드릴게요. M게임만 보고 AS 해야 됩니다. 오늘 로만손 지금 7% 이상 수익 중인데요. AS 사고 가야 됩니다. 잠깐만요. M게임만 보고서 할게요. M게임이라고 적혀있어요. M게임. 주가 심각하네요. 바닥을 치고 가고 있나요? 사실 저는 M게임 관심도 없는 종목입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시가총액이 396억이에요. 엔게임에서 만드는 게임이 인기가 있나요? 어떤 게임이 있습니까? 잠깐 살펴볼까요? 열혈강호 1, 2 별로 인기 없어요. 약간 안 좋아요. 그리고 모바일 쪽, 인게임 모바일 쪽으로 거의 진출이 안 돼요. 열혈강호 2인데, 이게 열혈강호 1 때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게임이잖아요. 근데 2는 별 인기를 못 얻었어요. 네. 그래픽이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이따 다른 게임에 비교해 볼 때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국내에서는 별 재미 못 봤죠? 중국 쪽에서 그나마 잘 되고 있는데 한번 잘 치고 가다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갈 만큼 갔다. 25만원 찍고 NC소프트 주가가 쫙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M게임은 과연 그런 메리트가 있나요?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런 메리트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당연히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은 바닥에서 치고 가는 모습이지만 크게 가봤자 3,000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의가 정말 필요하다. 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장담 드릴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은 고점 라인 영역 있는 그 3,200원 정도 라인 가장 낫지 않을까. 이 포인트 치고 올라갈 때는 진짜로 욕심부리 정리하셔야 되고 3,000원 위로 올라갈 때 흐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 수가 있어요. 3,000원 위로 올라갈 때는 비중 천천히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른 분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AS 좀 할게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좀 판이 마련되어 있나요?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 로만손, 한국가스공사, 뷰웍스, SK브로드밴드, LG디스플레이, 코리아 FT, 자화전자, 이라이콤이 있습니다. 네, 판은 준비가 안 되는데요.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해드렸어야 됐는데, PD님 죄송합니다. 자, 로만손이 7% 수익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마이너스 1%, 잠깐 읽고 갈게요, 제가. 뷰웍스가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SK브로드는 수익 출현했죠. LG디스플레이가 오늘 빠지다 다시 올라왔죠. 1.5% 수익 중입니다. 자, 빨리 갈게요. 그리고 코리아 FT 마이너스 2.5% 정도고요. 자화전자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라이콤도 마이너스 1% 정도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심하게 나고 있나요? 마이너스가 엄청 심한가요? 아니죠. SK브로드는 수익 나고 있고, 로만손 7% 이상 수익 중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수급입니다. 수급 변화 있나요? 없습니다. 수급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이번 주는 제가 굳이 여러 종목 정리 안 하고 갑니다. 왜? 시장은 안 좋은데 종목은 잘 버티니까. 다음 주가 대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걱정 마시고 보유 종목들 잘 가져가시고요. 좀 이따가 3시에 무료 방송에서 제가 또 찾아뵙고 재밌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주저앉았던 코스피 낙폭 많이 줄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 이상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도 520선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도 약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막판 뒷심 발휘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장 내일 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